케벵 3세 피부과 전문의의 동안 피부 비법. 단 하루 만에 주름이 사라지고 피부가 20대처럼 탱탱해진다. 가장 놀라운 점은 비싼 화장품 아무리 발라도 절대 할 수 없는 효과라는 것이다. 이 비밀은 젊은 피부과 의사조차 놀라게 만든다. 게다가 아침에 단 한 번 세안만 해도 피부가 자연스럽게 윤기 있고 촉촉해져 몇 시간 동안 수분이 지속되는 느낌을 준다. 고급 로션조차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변화다. 원래 이 방법은 저와 친밀한 일부 환자에게만 공유하던 기술이지만 오늘은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하여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게. 클렌징 오일과 더블 클렌징의 배신. 왜 피부가 더 빨리 늙는가? 잠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클렌징을 꼼꼼히 해야 피부가 좋아지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저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생각이 달라졌다. 이 부분을 끝까지 보면 매달 수십만 원의 화장품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았을 때 피부가 더 부드럽고 탱탱하며 밝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하루에 세안 몇 번 하는가? 아침 저녁 2번, 2라고 적어라. 아침 1번 가볍게만, 1이라고 적어라. 댓글로 숫자를 남기면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습관에 맞는 올바른 세안법을 안내할 것이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우리 피부는 매우 섬세한 얇은 막과 같다. 강하게 문지르거나 과도하게 세안하면 이 막이 손상된다. 설거지를 오래 하면 손이 갈라지고 건조해지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얼굴 피부도 똑같이 손상되지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가장 흔한 실수는 클렌징 오일부도 하루 2번 세안이다. 겉보기에는 매우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아예 제거하는 것과 같다.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고 칙칙해진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스며들지 않는다. 세안 후 피부가 안쪽에서 당겨지는 듯한 느낌, 당김이 발생한다. 이것만으로도 피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노화된다. 피부는 생각보다 민감하다. 피부 표면에는 항상 나쁜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세균이 존재한다. 하지만 세안 제품을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 이 유익한 세균층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때 피부는 연약해지고 작은 먼지나 가벼운 바람에도 쉽게 붉어지고 발진이 생기거나 원인 모를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주름은 더 빨리 나타난다. 피부가 수분을 잃으면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마치 탱탱한 포도가 수분을 잃고 건포도가 되는 것과 같다. 작은 주름은 점점 깊어지고 새로운 주름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클렌징 오일을 피부의 은밀한 배신자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부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 단계부터 시작해보자. 1. 꿀로 세안하기. 얇은 피부, 건조한 피부, 노화 피부를 위한 부드러운 세안 단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다. 선생님, 어떤 크림을 쓰길래 피부가 이렇게 건강하나요? 사실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매일의 세안 습관이다. 병원에는 한 달에 몇 번만 오지만 세안은 하루 2번, 한 달에 거의 60번에 달한다. 이 습관이 결국 피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꿀은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는 강력한 천연 보습 및 세정제다. 저는 80세의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피부는 60대처럼 보였다. 비결을 물으니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꿀로 세안해 왔어요. 믿기 어렵지만 과학적으로 완전히 근거가 있다. 꿀은 수분을 강력하게 흡수하고 자신의 무게보다 여러 배 더 많은 수분을 유지한다. 또한 풍부한 천연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를 부드럽고 밝게 하며 노화를 늦춰준다. 심지어 한 스푼의 꿀은 몇십만 원짜리 크림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 후 얇게 꿀을 바르고 1-2분간 마사지한 뒤 다시 씻어내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피부가 훨씬 진정되고 촉촉해지며 자극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꿀은 작은 숟가락 끝 정도만 손바닥에 덜어 얼굴에 부드럽게 발라준다. 많이 바를 필요는 없다.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끈적거리고 세안하기 어려워진다. 칫솔질을 하는 동안 약 3분 정도 기다려 꿀이 피부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한다. 유실이 따뜻하면 효과가 더 좋다.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로 손을 이용해 얼굴에 물을 약 10회 정도 흩뿌리며 씻어낸다. 문지르거나 세게 비비지 않는다. 이것이 피부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제 끝이다. 매우 간단하며 심지어 너무 간단해서 화장품 회사들은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3주 후 변화 1주차. 세안 후 당김이나 자극이 사라진다. 2주차. 아침에 피부 표면이 부드럽고 촉촉해지며 코 주변과 눈가의 건조감이 현저히 줄어든다. 3주차. 피부가 매끄럽고 메이크업이 잘 먹으며 손으로 만져도 즉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더 강력한 비법을 소개하겠다. 2. 코코넛 오일. 클렌징과 피부 보습을 동시에 저녁 시간에. 이것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동시에 관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코코넛 오일은 단순한 오일이 아니다. 많은 열대 문화권에서 이것은 자연적인 피부약으로 여겨진다. 환자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코코넛 오일 하나로 피부와 주름 관리가 충분해요. 과학적으로 보면 코코넛 오일은 모유에도 존재하는 라우르산이 풍부하여 나쁜 세균을 제거하고 여드름 위험을 줄인다.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회복을 돕는다. 덕분에 건조한 날씨나 에어컨 아래에서도 피부가 부드럽고 당김없이 유지된다. 올바른 사용법.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면 된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 손이 더럽다면 피부에 세균을 전달하는 것과 같다. 코코넛 오일 소량 사용. 작은 숟가락 끝 정도면 충분하다. 부족하면 더 추가하고 많으면 피부가 답답해진다. 손바닥에서 살짝 데운다. 2, 3초 부드럽게 문질러 오일을 액체 상태로 만든다. 부드럽게 마사지. 볼, 코, 턱 순서로 마사지하며 메이크업이 녹도록 한다. 티슈나 화장솜으로 닦아낸다. 가볍게 닦고 세게 문지르지 않는다. 미지근한 물로 다시 헹군다. 약 10회 정도 물을 흩뿌리면 충분히 깨끗하다. 선택사항. 지성 피부라면 남은 오일을 막기 위해 순한 클렌저로 가볍게 세안할 수 있다. 코코넛 오일,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도 아이크림 대용. 매일 저녁 눈가에 한 방울 정도를 부드럽게 두드려 바르면 눈 주변 피부가 촉촉하고 건조함이 줄어든다. 목 관리. 쇄골에서 턱 방향으로 마사지하여 깊은 주름 생성을 억제한다. 팔자주름 완화. 입가에서 코 방향으로 몇 분간 부드럽게 밀어 올린다. 바디 보습. 팔꿈치, 무릎, 발뒤 꿈꿈치 또는 샤워 후 피부가 약간 촉촉할 때 전신에 발라준다. 기름기 감소. 코코넛 오일을 알로에베라 젤과 섞으면 흡수가 빨라져 여행 시 사용하기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를 밝게 하는 비법, 가장 흥미로운 단계는 바로 식초로 세안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과학적 이유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시도해볼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식초, 피부 자연 건강 회복 방법. 건강한 피부는 항상 약한 산성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세안 후에는 피부의 pH가 알칼리성으로 이동하여 건조하고 민감해지기 쉽다. 소량의 식초는 피부를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젖산이 포함되어 있어 오래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제거한다. 덕분에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메이크업도 오래 지속되며 강한 각질 제거가 필요 없다. 저녁에 식초 사용법. 미지근한 물 3리터, 식초 1스푼. 자극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비율로 희석한다. 가볍게 10초 3분간 세안. 손으로 얼굴에 물을 흩뿌리며 문지르지 않는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건조. 피부가 자연스럽게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주 후 변화 1주차.
세안 후 피부 당김이 사라진다. 2주차.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메이크업이 잘 받는다. 3주차. 피부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멜라닌에 의한 기미가 완화된다. 이는 피부결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단 3단계. 꿀, 코코넛 오일, 식초만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킨케어 루틴이 완성된다. 즉시 중단해야 할 4가지 습관.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 클렌저 과다 사용. 특히 아침에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 쉽다. 강한 각질 제거.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진다. 식초와 같은 부드러운 방법을 권장한다. 기미 부위 문지르기.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으며 멜라닌이 깊이 자리에 있어 문지른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피부를 위한 3가지 필수 영양소. 아름다운 피부는 단순히 외부 바르는 것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몸에 영양이 부족하면 피부는 칙칙하고 건조하며 탄력이 떨어진다. 동양과 현대의학에서 폐는 피부의 수분과 탄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폐와 순환 기능이 좋으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탱탱하고 밝아진다. 그리고 이를 보강하는 3가지 영양소가 있다. 원하시면 각 영양소를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다. 닭발. 자연스러운 피부 구조 보강제. 닭발에는 콜라겐이 풍부해 손상된 피부 구조를 강화하는 재료와 같다. 동양의학에서는 닭고기를 기혈을 보충하는 음식으로 보며 피곤하거나 건조하고 주름진 피부에 적합하다. 닭발은 야식이 아닌 피부 보조 음식으로 생각하자. 삶은 고기. 근육과 피부를 동시에 보충. 보쌈이나 삶은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피부 탄력이 감소한다. 삶은 고기는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해 몸과 피부 모두에 도움을 준다. 동양의학에서도 삶은 고기를 가볍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평가한다. 푸른바다 생선. 건조하고 염증이 있는 피부의 구세주. 푸른바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 보습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염증 완화와 수분 손실 방지에 효과적이며 민감한 피부에도 유익하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등과 같은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붉은 피부를 진정시키며 피부 표면의 수분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음식은 건조하고 가렵거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매우 적합하다. 피부 속에서 기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 비타민C,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렌지, 키위,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와 같은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자. 항산화 식품, 블루베리, 토마토, 견과류 등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조기 노화의 주요 원인을 막아준다. 흰색 식품군, 동양의학 기준, 무, 배, 마늘 등은 폐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폐는 피부의 수분과 탄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천연보약, 충분한 수면. 밤은 피부가 가장 활발히 재생되는 시간이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진다. 질 중요한 수면은 매일 할 수 있는 최고의 피부 관리 방법이다. 어전시 중단해야 할까?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움이 지속될 때 식초, 꿀, 코코넛 오일 사용을 중단하고 물로만 세안한다. 민감성 피부, 각 방법을 한 번에 다 시도하지 말고 한 가지씩 일주일 간격으로 적용한다. 과도하게 하지 않기. 피부 관리 팁은 꾸준히, 강제로 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결론. 오늘은 자연스럽게 세안하는 방법, 피해야 할 습관, 그리고 피부 속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3가지 영양소를 공유했다. 비싼 화장품을 쫓을 필요 없다. 매일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는 스스로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곧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매번 꿀로 세안하고 코코넛 오일로 부드럽게 마사지할 때마다 자신에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상기시키는 시간이다.
오늘 바로 시작하고 싶다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자. 꿀, 코코넛 오일, 식초. 아래 댓글로 당신이 선택한 것을 알려달라. 영상이 유익했다면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도 댓글로 남겨달라. 나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확인한다.